관중 여러분, 두 번째 매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매치도 여러분의 관심을 끌 대결이죠. DIY 쿠버네티스, 다시 말해 자체 관리형 쿠버네티스와 지원형 쿠버네티스 주제의 진행을 맡은 오세원입니다. 이번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대결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라운드로 진행되는 핫한 클라우드 주제 토론에 출전할 선수들을 잠시 후 만나볼 텐데요. 오늘도 선수들의 승패 여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레드 코너와 블루 코너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을 설득한 바로 그 선수에게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 방법은 영상 아래 스트릿 클라우드 파이트 링크를 클릭하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 시청하신 후 투표 잊지 마세요. 이제 출전할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라운드 출전에 이어 이번 블루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픈시프트와 미드웨어 전문가로서 쿠버네티스 마스터의 해답을 직접 개발이라는 주제를 비칠시 전버들 선수를 소개합니다. 반대쪽 선수를 소개합니다. 이번 배틀에서 처음 등장하는 안영택 선수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분야에 손꼽히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전문가로서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쿠버네티스가 왜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서로 인사해 주세요. 선수 여러분께 규칙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순서에만 발언해 주세요. 그럼 전버들 선수 쪽에서 먼저 첫 번째 펀치를 날립니다. DIY 쿠버네티스를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쿠버네티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떠올려 보면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것이 바로 쿠버네티스죠. 컨테이너는 뭘까요? 컨테이너는 워크로드입니다. 그렇다면 워크로드는 또 뭘까요? 바로 핵심 비즈니스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워크로드를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지원형 버전에 맡기고 싶으세요? 물론 아니시겠죠? 여러분은 몇 년에 걸쳐 훌륭한 IT팀을 구축하고 좋은 인재를 모으고 운영팀도 꾸리셨을 겁니다. 어쩌면 운영팀과 개발팀 사이에 소통이 잘 되는 멋진 개발 문화를 조성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런 IT팀보다 자기 비즈니스를 더 잘 아는 곳이 있을까요? 누가 클러스터를 가장 잘 구성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IT팀입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건 개발자고요. 그리고 운영으로 또 넘어가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또한 이제 운영팀이죠. 운영팀이 클러스터를 알아서 조정을 해주고 가상 CPU가 얼마나 필요한지, GPU에 어떤 노드가 필요한지, 애플리케이션에는 또 어떤 스토리지가 필요할지 알고 네트워크도 완전히 제어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빠른 대응, 빠른 애플리케이션 배포, 더 나아가서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최신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실 수도 있죠. 그리고 벤더에서 지원하는 다음 버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직접 클러스터를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쿠버네티스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IT팀의 유능한 인재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단지 이제 한 가지 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모든 작업의 중심인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블랙박스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IT팀에서 쿠버네티스를 속속들이 분석해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파악을 하고 또 이제 팀 내에서 또는 이제 팀 간의 지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또 추가로 DIY 쿠버네티스의 장점을 말해보자면 바로 비용 절감일 텐데요. 지원형 쿠버네티스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모르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잘 모르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면 잘못해서 클러스터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클러스터를 바로 직접 컨트롤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비즈니스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도록 직접 구성하는 편이 낫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흥미진진한 포인트였어요. 작지만 빠르고 날카롭게 공격해 주었네요. 이제 안영택 선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지원형 쿠버네티스에 대한 주장을 펼쳐주세요. 시작하세요. 네, 버들 선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클러스터를 클릭 한 번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건 좋아요.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행하든 설치 스크립트를 사용하든 상관없죠. 하지만 그 모든 게 개발자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 내에서 일관성은 사라집니다. 정말로 그런 게 회사에서 필요할까요? 그 이상이 필요하겠습니다. 팀원들의 역량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팀원에게 어떤 역량이 있어야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조직의 이직률 역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투자했는데 3개월 또는 6개월 뒤에 조직을 떠나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조직에서 쿠버네티스를 직접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쿠버네티스 마이너스 릴리스가 11번이나 있었던 점도 아시나요? 버그 수정만 2,000개가 넘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구성한 클러스터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팀을 운영하는 총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일상적인 팀 작업에 더해서 패치, 업그레이드는 물론이고 보안 등을 관리하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규정 준수 문제도 있고요. 직접 구성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PCI, HIPAA 등을 준수할 수 있을까요? 조직 내 보안 규정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특히 어떻게 조직 내 모든 걸 똑같은 표준으로 관리하겠습니까? 심지어 팀원들 개인 역량도 고른 게 아닌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워크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워크로드가 3개월, 1년 이상 실행되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서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은 3년 또는 5년 이상은 운영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워크로드가 실행되도록 장기적으로 관리할 인력도 필요하겠죠. 하드웨어의 인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쿠버네티스는 하드웨어 위에서 결국 구축해야 하고 컴파일러 종속성도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 변경하려다가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답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상용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사용해야 합니다. 레드햇은 업계 최초로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를 플랫폼으로 출시했습니다. 이미 대부분 통합이 진행되고 인증도 성공적으로 통과한 상태에서 고객에게 출고합니다. 고객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만 집중하시고 기본 인프라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접어둘 수가 있습니다. 묵직한 펀치를 날렸는데요. 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버들 선수가 선제 공격을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염려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었네요. DIY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때는 인프라를 속속들이 알고 완벽히 제어해야 합니다. 개발자 유연성도 완벽해야 하고요.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개발자가 사용할 기술을 선택할 수 있고 기본 인프라 기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드와 디스크를 하나하나 고를 수 있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펼쳐져 주셨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알면 민첩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버들 선수가 말한 핵심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방금 날린 잽이 상당히 강력했는데요. 하지만 안영택 선수도 빠르게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바뀌는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을 제기했죠. 버그 수정이 수천 개라고요? 와우, 저도 무서운 기분이 드네요. 쿠버네티스를 습득한 개발자는 아직 시장에서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직이 잦습니다. 저도 쿠버네티스를 잘 알면 좋겠네요. 좀 더 연봉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농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안영택 선수의 주장이죠. 레드햇의 지원형 버전의 관리를 맡겨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비즈니스를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선수의 주장이 쟁쟁해서 승자 결정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점점 흥미진진해지네요. 마지막으로 1분의 추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두 선수 준비되셨나요? 그럼 전버들 선수부터 시작하세요. 1분 드립니다. 네,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반박하신 주장도 일리가 있기는 하네요. 이제 개발자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커뮤니티의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쿠버네티스 커뮤니티는 정말 핫한 상태예요. 큐브컨을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강연자들도 많죠. 또 CNCF 기반 프로젝트들도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고 직접 개발에 기여할 수도 있고요. 커뮤니티 버전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이걸 프로덕션에서 실행할 수도 있죠. 이렇게 커뮤니티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전버들 선수가 커뮤니티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 한 방 날렸습니다. 안영택 선수, 마지막 공격을 할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1분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전버들 선수 주장에 동의합니다. 커뮤니티와의 협업도 중요하죠. 하지만 위험 요소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정 시점에 무엇을 중시할지 잘 판단해야 하겠죠. 프로덕션에 무엇을 배포하든 언젠가 오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계약하되 최악의 결과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죠. 상용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미리 대비가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는 데만 집중하고 평판이 좋고 유명한 공급 업체에 플랫폼을 맡기는 겁니다. SLA를 준수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 지원도 고려해야 하겠죠. 3에서 5년 동안 가동 중단 없이 최상의 성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안 규정 준수 문제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상용 플랫폼에서 해결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TCO와 장기적 운영 문제도 있습니다. 팀원의 이직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 입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양쪽 모두 설득력 있는 훌륭한 발언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 발언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중 여러분도 아셨겠지만 전버들 선수는 커뮤니티에서 오류를 바로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빠르게 장애물을 극복하고 원래의 개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안영택 선수도 지원형 쿠버네티스의 관점에서 비슷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전문 공급업체에서 문제의 답을 찾게 두라는 거죠. 하지만 두 분 모두 개발자의 생산성을 강조하면서 버들, 영택 선수 모두 비즈니스 성과를 효율적으로 높이는 것을 같은 목적으로 두셨습니다. 다만 조금의 입장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DIY 쿠버네티스와 지원형 쿠버네티스 둘 중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우셨는지 궁금하네요. 영상 하단에 스트릿 클라우드 파이트 링크해서 투표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라운드에서 더 멋진 대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